안녕하세요. 해커스텝 시청의 강로사입니다. 이렇게 7월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기 전에요. 해영어 사이트 가셔서 문제 다운받아서 먼저 풀고 오셔서 수업 들어야지 더 효과적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에 어울리는 응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Number 1. Have you tried the restaurant down the street? 자, have you tried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뭘 물어보는 거죠? 이전에 뭐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길 아래쪽에 있는 식당 가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변엔 어떤 답이 나와야 되죠? 가본 적이 있다, 없다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답을 골라볼게요. A. Our lunch break will be delayed today. 자, 길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 가본 적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가본 적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A번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 점심시간이 이제 좀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거는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라는 내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나온 오답일까요? 자, 레스토랑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는 거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용한 그런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Not yet, but I have a reservation tonight. 자, not yet 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그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지만 했으니까 뒤에 내용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I have a reservation tonight. 오늘 밤에 예약을 해놨다. 오늘 밤이 되면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B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CD가 답이 아닌 거 확인해야 되겠죠? C. Their website probably has that information. 자, C번에 보시면 that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정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쓰일 때에는 앞에 그 대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문장에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웹사이트에 아마 그 정보가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은 그 정보에 해당하는 말이 앞에 없는 요 C번은 오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 D번도 들어볼게요. D. It's located next to the pharmacy. 자, it's located next to the pharmacy라고 그랬어요. pharmacy는 이제 약국이죠. 그래서 약국 옆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될 텐데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답이 됩니다. 아닌 것만 잘 제해도 답이 B번으로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로 가볼 건데요. 이번에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단어가 있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postage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우편 요금이나 배송료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Where will you be shipping this package? 자, 여기서 핵심은 where이에요.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Where will you be shipping this package? 여기서의 package는 그냥 단순히 꾸러미가 아니라 소포를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너 소포 어디로 보낼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디라는 말을 너무 그것만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오답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지 돼요. A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 I need to send it to California. 그렇죠. 위에는 shipping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래는 send라는 동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paraphrase를 하면서 캘리포니아로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A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B번 들어보죠. B. I'll buy postage next week. 자, 여기 postage라는 표현이 나왔죠. 바로 배송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postage는 배송료를 어떤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딱지 같은 형태, 예를 들면 이제 우표 같은 것이죠. 그런 딱지 같은 형태로 배송료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라서 다음 주에 포스티지를 살 거다. 다음 주에 배송료를 이제 지불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딘가 소포를 보내는 것과 관련은 되었지만 지금 상황이랑은 관련이 없네요. C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C. I ordered it from Washington. 자, 여기에 바로 이 where이라는 말을 대충 이해를 하고 있으면 딱 낚이기 좋은 오답이 숨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저 워싱턴에서 주문을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에 해당하는 where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오답에 낚이기가 너무 쉬워지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지 되는 오답이 되겠고요. D번도 마저 들어볼 건데요. D. It should have arrived yesterday. 그렇죠. 소포니까는 어디 도착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 arrive를 써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제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should have pp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패키지랑 어울려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는 세 턴의 대화 끝에 이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요. 3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3. Excuse me. Is the Statue of Liberty reachable by boat? 자, 사람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The Statue of Liberty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reachable이니까 뭐예요? 도달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트로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Yeah, it is. 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자, how long does it take은 우리가 거의 뭐 수거처럼 외우고 있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기간과 관련된 답을 찾아줘야 되겠어요. A. About 30 minutes. 자, 이런 식으로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A번이 바로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B, C, D가 왜 답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B. It's at the terminal. 자, 이렇게 얘기하면 터미널에 있어요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How long does it take이랑은 관련이 없는 대답이 되겠고요. C번은요. C. It'll cost $10. 이거는 뭘로 물어봤을 때의 답이죠? 바로 how much,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의 답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오답 처리. D번 들어볼게요. D. The only way is by ferry. 자, ferry라는 표현 아시죠? 이거 타고 이제 다니는 그런 유람선 보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유일한 방법이 ferry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질문에서 by boat만 여러분들이 겨우 들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거랑 상관없이 얼마나 걸려요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4. May I please talk to Mr. Howard?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싹 들은 다음에 전화 바꿔달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Sorry. He's a bit busy at the moment. 그렇죠.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은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sorry 하는 순간 우리는 못 바꿔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가 지금 좀 바빠요 라고 이유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Could you tell me when I can call back? 자, could you 하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내가 언제 다시 callback, 전화를 다시 하면 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쁘고요. 언제 다시 전화해라 라는 정보를 주는 그런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A. You can try again in an hour. 자, you can try again in an hour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1시간 후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이 답이 되겠고요. B, C, D 확인하죠. B. Of course. I'll put you through now. 자, put through to라는 표현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자,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연결해주다 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뭐랑 달라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남자가 얘기했던 지금은 좀 바빠서 전화를 못 바꿔줘 라고 얘기하는 문맥과 어긋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오답 처리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C번 들어보죠. C. No, he hasn't been here all month.
자, could you 해가지고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는데 첫 마디부터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더니 뒤에서 뭐라 그래요? He hasn't been here all month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는 여기 지금 요번 달 내내 온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언제 다시 전화하면 될까라는 말이랑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D번도 마저 들어볼게요. D. That's why he can't come to the phone. 네, 그게 바로 지금 그 남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유죠 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다시 전화하면 될까? 라는 질문이랑은 역시 거리가 있는데 전화랑 관련된 phone이라는 헷갈릴 만한 단어를 사용해서 만든 오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part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는 좀 긴 대화, 6에서 한 8턴 정도 되는 긴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5번 문제 듣기 전에 우리가 단어부터 좀 체크를 할 건데요. over here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here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엿듣는 느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쓱 듣게 되는 그런 느낌이 바로 over here이고요. stick with는 완전 중요 표시하면서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continue의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하다, 뭔가를 꾸준히 이어나가다. 자, 그 다음 take up은 시작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시작하다라고 얘기할 때 take up 뒤에다 여러분들의 전공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neighbors. 자, 이렇게 part 3는 맨 처음에 대화의 백그라운드를 알려주는데 두 이웃 사이의 대화다 그러면 배경이 이제 동네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습니다. You must be my new neighbor. My name's Eddie Bale. 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지금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안녕, 너가 새로운 이웃이구나. 지금 누가 이사를 온 거예요? 여성이 이사를 온 거고 남자는 원래 살던 사람이고요. 남자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했더니 Hi there, I'm Sally Fitch. 여성도 자기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났어요. Did I overhear you playing the piano just now? 자, 내가 뭔가 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를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That was me. Do you play too? 네, 그거 저였어요. 당신도 피아노를 연주하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No. I used to take guitar lessons, but didn't stick with them. 자,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당신도 피아노를 연주하나요에 대한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제 음악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싫고 관련된 이야기를 연결을 짓죠. 제가 used to 하면 뭐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기타 레슨을 받은 적이 있지만 했으니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그렇게 오래 지속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의 them은 앞에 나오는 기타 lessons가 되겠죠. Well, I play the piano and violin. If you'd like to learn either of those.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났지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피아노랑 바이올린도 하는데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배우고 싶으시다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제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OX 퀴즈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선지를 들어보면서 맞는 거 동그라미, 아닌 것들은 바로 제해줘야지 되겠어요. A. The man used to teach people how to play guitar. 자, 내가 예전에 기타 레슨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랬지 남자가 전에 가르쳤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주어와 동사를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게 우리 시험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얼추 이런 얘기인 것 같다 하고 끝나면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 듣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그런 오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B. The man has never attempted to take up an instrument. 자,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테이크업이 나왔어요. 악기를 시작할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타 레슨을 시도는 했지만 오래 가진 못했었죠. C. The woman was playing a piano recording. 자, 여자가
피아노 recording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뭐예요? 피아노 연주가 녹음이 된 그런 음반을 여자가 플레잉을 했다, 재생을 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연주한 거였기 때문에 틀렸죠. D번은요? D. The woman is willing to provide musical instruction. 그렇죠.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나 피아노랑 바이올린도 하는데 배우기 원하신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자, 영어 특유의 어떤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배우길 원하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면 D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Part 4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넷에서 한 6 정도의 문장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할 건데요. witness는 동사로는 목격하다의 의미, 명사로는 목격자의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죠. leading cause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주요 원인을 얘기를 하는 표현. overlook은 간과하다, 뭔가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리다. regulation은 규제, reckless behavior 이라고 얘기하면 저 reckless 자체가 좀 무모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모한 행동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6번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장은 정말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죠? Number 6. Many people have witnessed drivers using their mobile phones for texting or other purposes while driving. 자, 많은 사람들이 뭘 봐요? drivers를 보는데 어떤 drivers예요? 바로 셀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mobile phone 혹은 cellphon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어떤 목적으로? 바로 텍스팅,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언제요? while driving, 운전하면서 텍스트를 보내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휴대폰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이 운전 중의 어떤 휴대폰 사용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Such phone use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road accidents.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런 휴대폰 사용이 바로 뭐 중에 하나예요? 길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에 하나죠 라고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이 뒤에 이어지죠. In the U.S. alone, 1 out of every 4, or 1.6 million accidents occur due to texting while driving, 6 times more than due to drunk driving. 자, 정확하게 잘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만 1 out of every 4,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 결국 무슨 얘기냐면 1.6 million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나 많은 액시던트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1.6 밀리언을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숫자 자체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숫자를 여러분들 여기서 적어놓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렇게나 많은 액시던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텍스팅, 문자를 보내는 것 때문이죠. while driving, 운전을 하면서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6 times more than 뭐보다 6배나 많아요. due to drunk driving. 바로 뭐예요? 음주운전보다 6배나 더 높은 그런 사고율이라는 거죠. Such dangerous use of phones is often overlooked.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로, 이 스피커가 문제로 찝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그 폰의 사용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종종 어떻게 돼요? 간과되는 거예요. 그 심각함이 간과되는 거죠. We need to take action and pass stronger laws and regulations to control this reckless behavior. 자, we need to do something 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어떤 액션을 촉구하고 있죠. 뭐 해야 돼요? Take action,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pass stronger laws, 그러니까 더 강력한 법을 그리고 regulation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Control this reckless behavior. 이런 무모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담화가 끝났습니다. 자, 문제를 들어볼 건데요. Question.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peech?
자, 이렇게 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 있죠. A. To inform people about the downside of smartphone navigation. 자, 뭔가 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이렇게 navigation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오답을 만들었는데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단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전혀 아니죠. B. To explain how to access emergency services by phone. 역시 계속해서 전화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분명히 뭔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전화밖에 못 들은 사람들은 이 전화에 갇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전화로 emergency service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emergency service에 전화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전혀 아니죠. C. To address the problem of motorists texting while driving. 자, 바로 무엇이에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상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C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고요. D번도 마저 들어볼게요. D. To emphasize the passenger's responsibility in car crashes. Car crashes는 뭐예요? 바로 교통사고죠. 교통사고에 있어서 승객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아니죠. 근데 분명히 중간에 보면은 뭔가 사고, 그죠?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을 어설프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 마지막 게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지 돼요.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제하고 나면 답변이 이렇게 C번으로 혼자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Part 5로 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 긴 담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7번, 8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할 건데요. character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등장인물이라던가 어떤 성격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자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뭘로 쓰였는지를 빠르게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approximately라고 얘기하니까 대략, 약. within the course of a day 라고 얘기를 하면 하루 안에, 그죠? 단 하루 안에 라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그 하루 안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phonetic 하게 되면은 발음 혹은 음성 중심의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yllabic, syllable 하게 되면은 음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형용사 syllabic 하면은 음절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7, 8번 담화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장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Number 7 and 8. Non-native speakers have always found Chinese characters to be a challenge to learn, as each character is a word, and there are many characters.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담화가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은 잘 들어야지 되는데 Part 4, 5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집중력을 잃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Non-native speakers 하면은 뭐예요? 이제 원어민이 아닌 비원어민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Chinese characters는 너무 어려워요,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각각의 캐릭터가 다 단어예요.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는 한자의 어려움이죠. The Japanese language can be nearly as difficult, as it has over 50,000 characters. 자, 그리고 일본어도 거의 비슷하게 어려운데 그 이유는 거의 5만 자가 넘기 때문이다. 정말 어렵네요. Experts say it takes a non-native adult speaker approximately 3.5 to 4.5 years to become proficient in each of these languages, and that is if they are studying in class for 5 hours a week and practicing outside of the classroom. 엄청나게 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주는 데서 나도 같이 잘 끊어가면서 이 뒤에 연결을 해서 잃지 않게,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걸린대요? Non-native speaker가 어른인 그런 non-native speaker가 대략 3.5에서 4.5년 정도가 걸린대요. 어떻게 되는데?
become proficient in each of these languages.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에 좀 능숙하게 되는 데까지 3.5에서 4.5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어떤 경우를 가정을 한 거냐면 그들이 이런 어떤 non-native 스피커들이 그 수업에서 근데 일주일에 닷새 동안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수업 바깥에서도 계속 연습을 한다는 전제 하에 3.5에서 4.5년 정도가 걸린다.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이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들의 근거, 이만큼 어렵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Actually, gaining fluency can take several more years. 그리고 그냥 proficient, 어느 정도 proficient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gaining fluency,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몇 년 더 걸리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The third major language from East Asia, Korean, can also be challenging for foreigners. 자, 요번에 이제 새로운 세 번째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세 번째 주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한국어죠. 이 한국어소 역시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challenging, 되게 어려워요. 외국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learning the Korean character system, Hangul, is a different story. 자, 앞에서 어려워요, 얘도 어려워요 하고 나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뒤에는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but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큰 집중력이 생겨나겠죠. 그렇지만 했으니까 뭔가 그 뒤엔 다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볼게요. Learning Korean character system은 그 Korean character system 바로 한글인데 요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려워 하지만 달라. 그러니까 그 뒤에 좀 더 사람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듣게 되겠죠. Some teachers claim they can teach first-time students the entire alphabet within the course of a day. 자, 어떤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배우는 그런 초심자도 하루 안에, 요만큼이 하루 안에였죠. 그죠? 하루 안에 알파벳을 전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And many foreigners studying Hangul say it is quite easy to learn how to read, as the system is both phonetic and made of syllabic blocks. 자, 그리고요,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긴 주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It is quite easy 하면은 굉장히 좀 쉽다는 거예요. 뭐가요? Learn, 무엇을 배우는 게? How to read, 읽는 법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both phonetic and made of syllabic blocks. 한마디로 뭐냐면, 음성 중심이고 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읽는 것 자체는 배우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The characters represent consonant and vowel sounds, much like the Roman alphabet. 자, 그 캐릭터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consonant 하면은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vowel sounds는 모음이에요. 뭐랑 같이? Much like the Roman alphabet. 로만 알파벳처럼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읽는 것 자체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도 읽는 거는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무조건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읽는 거는 꽤나 오래 또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굉장히 귀엽게 생긴 그런 알파벳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읽기가 굉장히 쉽다. 다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는 데는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뭔가 이 뜻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캐릭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7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실 건데요.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speaker mainly discussing? 자, 메인 문제네요. 메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A.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haracters of 3 Asian languages. 자, 세 개의 아시안 랭귀지 그 문자들의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 아니죠. B번은요. B. The amount of time needed to become proficient in East Asian languages.
자, East Asian languages들을 좀 이렇게 능숙하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그냥 끝마치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왜 나왔어요? 바로 그만큼 어려워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를 한 것뿐이죠. 그런 부분들은 다 세부사항이잖아요. 그런 세부사항은 메인의 답이 될 수가 없죠. C. The reasons so few foreigners attempt to learn an Asian language. 자, few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Asian language를 배우는 외국인이 적은 이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배워요라는 이야기는 전혀 담화에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어려우니까 안 배우려고 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담화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야지만 답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D번은요. D. The difficulty levels in learning the characters of 3 East Asian languages. 그렇죠. 이렇게 세 개의 East Asian languages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어려운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먼저 좀 풀어보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 문제예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hunger from the lecture? 자,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렉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A. It was originally much more similar to Chinese. 자, 그 담화의 어디에도 한글이 원래는 Chinese, 중국어랑 더 비슷했었다, 원래는 더 비슷했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B번 들어볼 건데요. B. It has far fewer characters than Chinese or Japanese. 그렇죠.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국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자가 많아. 일본어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글자가 5만 개가 넘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에는 훨씬 더 적은 문자가 있구나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 Its basic communication skills can be taught in a day. 자, 요거를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데요. 하루 안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다 배울 수 있다. 기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울 수 있다라 그랬는데, 자, 하루 안에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뭐였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니라 바로 그 캐릭터를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C번이 굉장히 답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아주 실전 같은 그런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번 보도록 하죠. D. It is quite challenging for foreigners to learn how to read. 자, 오히려 반대죠. 읽는 법을 배우는 것, 한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고 quite easy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번도 역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화에 언급된 내용의 베이스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인법 문제, 8번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단어들 꼭 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소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공부를 하셔야 청해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문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